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을 잃었다는 김 씨. 성인이 된 후에야 부모님이 남긴 유산에 대해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씨 몫의 유산 대부분을 형이 가져간 건데요.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김 씨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고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부모님의 장례 절차를 챙기면서 부모님의 유산까지 대부분 차지해버린 건데요. 뒤늦게 부모님의 재산이 무척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 하지만 형은 살던 집을 김 씨 몫으로 줬으니 더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은 지금 김 씨는 자신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해 봤습니다. 자, 백다혜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거죠. 형이랑 나이 차이가 동생이 많이 난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 나이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길래 형이 그냥 동생 것까지 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 겁니까?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 씨는 형과 띠동갑 12살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김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형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 씨를 대신해서 형이 후견인이 됐고 부모님 유산을 모두 처리한 건데요. 하나뿐인 핏줄인 형과 유산 다툼을 하는 건 안타깝지만 자신 몫의 유산은 되찾고 싶다는 김 씨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백 기자, 저도 일단 형제들이 좀 있는데 제가 막내예요. 저희 큰형하고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12살 차이면은 이거 진짜 엄청난 건데. 저 많이 나는 편이죠. 또 이제 이 김 씨의 어머니가 원래는 아이를 좀 많이 낳고 싶었는데 일단 첫째는 어려움 없이 낳았는데 몸이 약해서 둘째부터는 좀 낳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유산도 하고 치료도 받았었는데 결국에 40살이 넘어서야 둘째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둥이라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고 둘째가 태어난 후에 또 이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도 많이 늘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친척들까지 둘째가 복덩이라면서 정말 예뻐했다고 합니다. 둘째가 복덩이다. 네, 사실 저희 집 딸도 굉장히 복덩이였어요. 제가 되게 힘들었는데 딸이 딱 태어나자마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쫙 풀리더라고요. 진짜. 고마워라는 말씀을 전하고 사실 이 김 씨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식당, 부모님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그 식당이 굉장히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식당도 잘 되었고 동네 작은 가게가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도심에 줄 서먹는 줄 서먹는 맛집이 되었는데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이 장사가 잘 되니까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첫째 아들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이 가게를 이어받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장님 그 자녀분이 아드님 둘이죠? 한 명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죠? 맞아, 여러 번 두 번. 죄송합니다. 저도 기억할 것 누구한테 같습니다, 들었지 제가? 누가 알려준 거야 이거? 네, 이쪽. 네. 그렇군요. 소장님 근데 네. 진짜 저도 이제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 확실히 진짜 부모님들은 내리사랑이에요. 진짜. 막내, 제가 막내다 보니까 네. 형들은 솔직히 좀 되게 엄하게 자라는데 저는 네. 거의 자유방임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근데 세상에 네. 장사까지 잘 돼가지고 복덩이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막내여서 인생이 참 편한 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막내들을 너무 예뻐하면 우리는 행복한데 위에 이제 언니들이나 형들은 뭔가 동생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비교되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는 무섭게 엄하시게 했는데 내 동생은 뭐래도 숨만 쉬어. 뭐 이런 식으로 키우시니까 근데 여기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형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대요. 아까 승현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그냥 식당을 물려받을 그런 준비를 하면서 자랐나 봐요. 근데 둘째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부모님이 너무 예뻐. 저 사진 좀 슬프네요. 저 너무 예뻐하고 막 막내만 예뻐하니까 이제 형은 슬펐는데 이제 섬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얘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이 부유해서 고액가에도 붙여주고 아이고야. 단기 연수도 보내주고 좋다. 그리고 보니까 유학도 단기 유학도 좀 갔다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니까 저렇게 공부를 잘한 건데 나도 저렇게 지지 많이 해줘서 공부 잘했을 텐데 나는 좀 피해 의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 맞다, 박 변호사님이 둘이시죠? 아 저는 아들 둘이 아니고 아들 딸 한 명씩 있습니다. 누가 가르쳤어요? 손수호 변호사. 변호사님. 아 손수호 아들 아, 네, 둘입니다. 착각했어 진짜. 아 자 그렇다면 첫째가 좋으세요, 둘째가 좋으세요? 너무해. 어머. 그걸 둘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아 자녀분들이 다 보고 계세요? 난 네가 좋단다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보고 있으니까. 예. 아 근데 좀 차이가 있나 봐요 애정에. 예, 그 왜 그러세요? 자꾸 다들. 알겠습니다. 저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을. 10분에 몇십만 원 변호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못하세요? 아 그래서 뭐 우리 자녀들 다 좋은 거고. 예. 뭐 어떻게 또 이렇게 사망이나 잘못됐는지 뭐 여기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건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물어봐요. 예. 첫째한테 식당을 맡겨두고 부모님이 좀 잠깐 어디 갔었는데 그때 이제 터널에서 교통사고 같은 게 났었어요.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당시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 소식은 봤다고 해요. 뉴스를 보면서. 근데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당연하죠.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 사고 장소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형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결혼을 했고요. 돌 지난 아이도 있는 상황이고 이 김 씨 얘기에 따르면 장례식 때 그냥 울었던 것밖에 기억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형제 저렇게 갑자기 횡액으로 부모님을 잃게 되면 형제 모두 충격이 컸을 것이고 특히 이 둘째 고등학교 2학년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늦둥이였고 유독 또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형 역시도 자기 이 와이프와 또 아이가 있는데 고2짜리 동생까지 이러면은 진짜 네, 정말 형제의 비극이죠. 일단 동생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너무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2학년에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셨던 어떻게 보면 좀 연로하신 부모님이지만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부모님을 한순간에 잃고 굉장히 시리에 빠져서 원래는 반듯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말썽 한번 피우지 않은 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이렇게 지금 오늘 사파가 진짜 슬픈데 그렇게 방에만 들어박혀 있지 않고 안 나왔다고 하고요. 또 이 12살 차이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둘째가 18살일 때 이제 형은 30살이었던 거죠. 30살 형도 결혼을 해서 막 아기를 낳았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동생까지도 본인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일단 근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형이 분가해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 이제 다시 돌아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김 씨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분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아버지가 없이 자랐는데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재산이 진짜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는 거예요. 근데 김 의원님, 지금 친하게 지내요 우리. 다시 열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 얘기를 좀 진작에 해주셔야지 방송에서 방 많이 해주시면 어떡해요. 샀잖아. 아무튼 예. 예.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김 씨는 이제 그 형이 어머니, 아버님이 살던 집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형이 더 고마운 거잖아요. 형, 진짜 고마워. 아빠 살던 집, 엄마 살던 집 나한테 주니 난 엄마, 아빠의 그 채취가 남겨져 있는 집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고마움을 느꼈는데 이 김 씨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대학교 등록금은 내줬지만 그 등록금의 가치를 좀 하라고 주말에 와서 아르바이트까지 좀 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김 씨 역시 여러 가지 음식에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이 사안 자체는 약간 좀 뭐 법적인 문제도 좀 따져야 봐야 되고 또 일단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해서 저희가 너무 좀 이게 장난스럽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건 좀 사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소장님, 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네. 자 그런데 방금 승 의원님 경우랑 조금 비슷한 것처럼 네. 우리 집 재산이 많았다라는 거를 나중에 또 이 동생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정말 이제 성인이 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시켜주지 않아도 이제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생도 나중에는
형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켰잖아요. 그때 이제 식당을 다니면서 본인도 요식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일궈놓은 식당이 얼마나 대단한 식당인지를 안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서 먹어야 됐던 그런 식당인데 유명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제안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조그만한 식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5층짜리 건물을 지은 식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식당은 정말 계속해서 너무 잘 돈을 벌어내는 식당이고 건물의 1, 2층에는 형이 식당을 하는데 3, 4, 5층에 월세도 꽤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도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근데 형이 분명히 내가 고등학교 때 뭐라 그랬냐면은 어머니 아버님께서 지금 식당하고 집을 늘려줬는데 너에게 집을 주고 내가 식당을 가지 마. 그랬기 때문에 되게 고마웠던 거예요. 집을 나한테 준다니. 예.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받은 게 너무 적다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언장도 하나도 남겨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바는 없지만 뭔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유언장 같은 경우도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어릴 적 부모 유산 독차지한 형, 성인이 된 동생. 아하, 이거 상속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 자,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상속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하고 유류분 이게 있는데 뭐 둘 다 시간적 제약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류분보다는 상속 회복 청구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지금은 이 형제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년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협의하도록 큰 문제가 없는데 사망 당시에 이 우리 김 씨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그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형하고 상속재산을 분할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미성년 상속인인데 특별 대리인 선임 없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뭐 하자가 지금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필요하다면 이 특별 대리인 선임이 안 됐던 것을 이유로 해서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유류분 같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유언을 통해서 증여가 갔거나 이미 증여가 많이 갔을 때 자신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게 사망 시에 유류분인데 그것은 자신의 몫의 1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될 수 있을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특별 대리인을 세워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네. 자, 그런데 승 의원님, 네.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흐른 지금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례가.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정말 얼마큼의 어떤 재산을 남겼는지 전혀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또 이것도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공동상속을 했을 때 하나는 성인이고 하나는 미성년자면 이들 사이에 이해상충이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성인이 이 미성년자의 대리인, 후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 대리인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 대리인을 줘서 이 둘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형이 5층짜리를 다 가져가고 그 동생에게는 집만 줬으니까 이 사이에 제대로 분류됐으면 동생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만큼의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형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인 없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이제 소멸시효라든가 그 채권에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속회복 청구권도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다음에 상속이 있은 날로부터 상속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니까요. 사실 지금 상속 침해가 있었는지가 10년,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지났다면 저희들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별별 상담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대를 옮기면서 3시 아마 이 시간대에 처음 사건 반장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야, 니들 왜 이렇게 방송을 장난으로 하냐 뭐 이렇게 좀 그러시는 말씀도 좀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좀 만약에 이렇게 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좀
이런 뭐 어려운 얘기도 좀 전달해드리고 그래 왔었다는 거. 하지만 또 보시기에 불편하시다면 그건 저희가 또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